대주주 기준이 50억일 때는 야 너도 나도 아니 나랑 상관없어 정도일 수 있는데 10억으로 내려가면 나랑도 내 친구랑도 옆집 아저씨랑도 상관이 있게 돼버리죠. 그랬을 때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연말 전에. 대표님, 민우 씨였어요? 오늘 장마감은 어떤지 너무 기대됩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이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막 제가 뭐 해바라기 탈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힘내자고 신법이 중요하다고 했을 정도로 금요일날 굉장히 큰 하락, 거의 뭐 코스닥 4%, 거래소 3.8%의 하락이었다면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그 상승을 한 배경이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 어제 제가 미국 증시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미국 증시가 오른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고용지표 악화가 그 고용지표 악화라는 악재 때문에 금요일 밤에 떨어졌지만 월요일 밤에는 금요일과 반대의 효과, 고용지표의 악화가 결국은 제가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명분이 없다. 이거 명분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명분을 꼭 찾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라 그래도 이거 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 하면은 물가가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파월 의장이지만 명분이 생긴 거죠. 트럼프한테 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던 팽팽한 힘겨루가 있었던 그 파월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고용지표 악화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점도표상에 9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 시즌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몇 주 전만 해도 뭐 40%, 50%, 60%, 70%, 80% 점점 올라가더니 지금 9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재료들이 금요일 날에는 악재로서의 효과로 미국 증시가 2%가 빠졌다면 어제는 호재로서의 효과로 2%가 오른 거예요. 그럼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지수는 금요일날 왜 빠졌냐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제 개편안 때문에 빠진 거라니까요.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우리 주식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3대 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증권거래세, 두 번째는 주식 양도소득세, 세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요. 야, 너 버벅대냐? 너 세금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세무사라고, 세무사. 이렇게 오다 가다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좀 웃긴 게 되게 많어. 근데 뭐 제가 또 이거 세금 얘기하면 야, 너 좀 공부 좀 하고 얘기해라. 세무사라니까, 세무사.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증권거래세, 현재 세제 개편안 중에 증권거래세, 대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다 투자자들한테 불리하게 세제 개편안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불리하게? 증권거래세 올라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예정되었던 최고세율이 거의 10% 올라가서 35%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불이 났게 민주당에서 막 청원이 막 15만 명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우리 이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다시 재검토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재검토가 된 안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다고. 마음 한켠은 불안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세제는 현재 그 셋 중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라고 봐요.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50억 기준과 10억 기준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10억 정도 이상 하시는 분들, 뭐 10억, 20억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10억, 20억 하시는 분들 꽤 있다고요. 그런데 50억 이상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특히나 지금 이거는 여러 종목의 10억 또는 50억이 아니고 한 종목의 10억 또는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세 종목을 3분의 1씩 샀다. 그럼 한 종목에 10억 살려면 30억이 있으면 되죠. 근데 한 종목에 50억을 살려면 150억이 있어야 돼. 에이, 한 종목 몰빵할 수도 있잖아. 글쎄요. 50억 주식 투자하면서 한 종목에 50억 몰빵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10억 정도는 몰빵할 수 있지만 50억을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재산이 막 500억, 1000억씩 있으면 몰라도 금융자산 50억 있는데 50억을 한 종목에 넣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이 50억일 때는 야 너도 나도 아니 나랑 상관없어 정도일 수 있는데 10억으로 내려가면 나랑도 내 친구랑도 옆집 아저씨랑도 상관이 있게 돼버리죠. 그랬을 때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연말 전에. 그게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제 개편안 모두가 다 안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민주당 정책 위반자들 국회의원들이 이런 좀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실제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왜냐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야 주식시장 우리 상관없어요, 그냥 뭐 주식시장이 오르든 말든 그냥 다 그냥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갖고 복지 정책 펼쳐갖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만들 거야, 뭐 만약에 그런 정책만 핀다면 뭐라고 할 말도 없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5,000포인트 특위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죠. 5,000포인트, 이게 이제 상충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세금을 좋은 데 쓰는 것과, 근데 그 세금을 어디에서 걷느냐의 문제에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걷는 것과는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꽤 지난주 금요일날 악재로서 영향을, 방금 말했던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셋 중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개편안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자로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들과 공유를 하는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야 부자들한테 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죠. 왜? 제가 정치 유튜브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잘했다, 민주당이 잘했다는 얘기를 저는 유튜브를 3년 5년 하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다만 어떤 당의 정책이 특히 주식시장과 영향이 있다면, 주식시장과 영향이 있다면 이런 영향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대통령의 공백? 그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싫었던 거고요. 새롭게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새 정부 출범을 올라가? 좋습니다. 5,000포인트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세제 때문에 지수가 떨어져? 안 좋습니다. 투자자로서. 저는 오로지 투자자로서, 저도 투자자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자니까 투자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 영상을 보고 토를 달 필요도 없는 거고, 또는 투자자인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투자자로서 성공하기는 힘들죠. 그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래소 지수 어제에 이어서 갭상승의 양선 1.6%가 상승하면서 3,198포인트, 3,200포인트를 돌파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3,198이나 3,200이나 지금 큰 의미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좀 좋은 흐름 보여서 내일 한번 재도전, 정고점 대전 한번 3일 연속 양선 나오면 좀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오늘 미국장이 중요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이틀 연속 상승. 코스닥은 저 금요일 날에 하락의 갭도 거의 다 메꿨어요. 지금 금요일 하락의 갭을 거의 다 메꿨고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더 빨리 움직였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거래소는 지금 갭을 못 메꿨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좀 더 갭을 잘 메꿨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코스피 200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 보합 지수보다 안 좋았고 음선 나왔어. SK하이닉스 지수보다 약간 강했고 2% 상승. LG에너지솔루션 지수보다 많이 강했고 양선. 2차전지가 오늘 좋았나? 뭐 이렇게 의심해 보면 돼요.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 상승. 방탄주가 좋았나?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 금요일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에 금융주 지수가 떨어졌는데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금융주 올랐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높았던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이 좋은 실적 재료 나오면서 15%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SK바이오팜이 상승을 했지만 제약바이오들이 막 10% 이상 상승한 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11% 상승, 2차전지, 유스페셜티 케미칼 9% 상승, 포스코 퓨처엠 8% 상승, LNF 8%, TC 스틸 8%, 코스모화학 7%. 이것들이 다 뭐다? 2차전지.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 중에 가장 강력한 상승은 2차전지에서 나왔고요. 이거 좀 여담인데요. 신사임당에서 참 좋은 질문을 뽑아냈었네,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이제 뭐 아마 내일이나 뭐 요번 주에 이제 신사임당 뭐 한 3부 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요. 3부 또는 4부로 올라갈 텐데, 영상이 만약에 잘 나왔다면. 근데 이제 신사임당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세무사님 2차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2차 전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사실은 안 오른 종목, 안 오른 업종의 대표 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조방원 저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인데 안 오른 업종군 중에 자동차 또는 2차 전지는 지금 안 올라 있으니까 바닥은 좀 다져 있구나, 지켜봐야겠구나, 요 정도의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종목만 말씀해달라라는 또 질문을 받고서 그래도 또 대형주 중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딱 한 종목을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8%가 오르고 2차 전지가 올라갔고, 순사임당에서 참 타이밍 좋게 2차 전지 또 한 종목이 뭐냐는 질문을 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신사임당에서 녹화했던 한 3부, 4부 되는 내용들은 아마도 뭐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신사임당 올라가면 시청해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 응원과 댓글. 마음에 안 들었다? 응원과 댓글. 왜? 우리 깐부잖아. 같은 깐부인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다 다른 유튜브 가서 제가 욕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깐부니까 마음에 들면은 잘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잘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늘 2차 전지 말고 또 움직인 애들이 LS 일렉. LS 일렉 대단합니다. 전력기기. LS 일렉. 효성중공업은 뭔데? 전력기기. 그래서 LS 일렉, 효성전기, 효성중공업, 뭐 한일전기,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또 그 다음 조선주도 움직였다.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주는 움직였냐? APR, 화장품 관련주 또 역사적 신고가.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도 또 역사적 신고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위였지만 음선 나왔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 왜냐면 제가 거래대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양선으로 상승하는 거래대금 많은 종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역시 음선이었고요. 대한조선이 대박이네요. 대한조선 오늘 상한가를 쳤고, 요거는 조선 신규 상장주야. 대박이다. 그죠? 조선 신규 상장주니까 상한가를 쳤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 삼성 SDI 2차 전지 10% 상승, 에코프로 BM 15%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에코프로 8%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 상승이, 특히 에코프로 BM이 15%까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SK바이오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재료가 나왔는데 다른 막 제약바이오를 다 끌고 간 건 아니다. 개별 재료로서 움직였다. 삼성중공업, 대한조선, 이렇게 조선주들 오늘 움직임 나왔다. 여기까지.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3조 9천억짜리, 4조짜리 조선주가 상장 3일 만에 상한가. 상장 한 달 안에 있는 애들, 뭐 일주일, 2주일 된 애들이 상한가 갑자기 들어가는 게 흔치 않은데요. 특히 3조짜리, 4조짜리가 오늘 확실히 조선주가 강하긴 강하네요. 이름에도 조선이 붙어 있어. 대한조선 오늘 상한가 쳤고요. 2천억짜리 신흥 SEC 2차 전지 관련주, LS바이오팜 15% 상승한 제약바이오 8조짜리, 에코프로 BM 12조짜리 2차 전지.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2차 전지가 맞긴 맞다. 왜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 4조짜리 11% 상승, 코스모 신소재 1조 3천억짜리 10% 상승, 삼성 SDI 17조짜리 10% 상승, HD 현대 마린 엔진 10% 상승, 조선 관련주, 상신 EDP도 2차 전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조 3천억짜리 2차 전지, 하나 엔진 3조짜리 조선주, 포스코 퓨처엠 제가 어제 말씀 신사임당에서 드렸다고 말했던 11조짜리 8% 상승.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지수가 이틀 동안 올랐고요. 지수가 오르면서 그동안 지금 조방원 전 중에 많이 올랐던 애들 중에 조선주와 전력기기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오늘. 왜냐면 효성중공업, LS일렉 다 신고가, 그리고 조선주에서도 신규 상장 대한조선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조선주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 전력기기에서 강한 흐름. 그러면 못 올랐던 종목들은 계속 죽어있냐? 아니죠. 오늘 대표적으로 장정은 재작년 2023년 여름부터 2년 동안 빠졌던, 2년 동안 줄기차게 빠져갖고 바닥을 한 2달 전에
바닥을 찍었지만 좀 이렇게 안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탄력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했던 2차 전지에서 오늘 강한 탄력 보이면서 대장주 라인에 있었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결국은 저거예요. 신고가 지수에 가까운 지수가 신고가를 뚫어줄 거냐 못 뚫어줄 거냐. 못 뚫어주면 쌍봉이거든요. 사실은 지수 차트에서 쌍봉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쌍봉은 고점 징후란 말이에요. 뭐 신고점 못 뚫으면 몇 달 쉴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쌍봉이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 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지수는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 떨어질수록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최악으로 4%나 떨어져서 큰일 났네 했는데 어제 오늘 또 반등을 주니까 역사적 신고가에 다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일 때는 떨어지면 저점에서 또 올라가겠구나. 또 박스권일 때 고점이면 다시 또 떨어지겠구나. 그게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신고가 근처에서 박스가 잘 형성이 안 돼요. 신고가 근처는 쌍봉 찍고 떨어지든지 역사적 신고가 뚫고 올라가든지 박스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 3,300 신고가란 말이에요. 3,200, 3,300, 100포인트 구간에서 6개월 동안 박스가 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결국은 세제 개편한 미국의 금리나 빅테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의 실적 뭐 이런 게 짬뽕으로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신고가로 가자고 계속 지금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토요일날 유료 강연 신청해서 감사하다고도 말씀드리니까 야 너는 뭐 맨날 돈 내는 것만 감사하다 그러냐. 아닙니다. 유튜브 구독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카페 글들 많이 읽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무료 서비스가 있다니까요. 어떤 무료가 있어요? 이 유튜브도 무료지만 지방 강연을 지금 무료로 계속 기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부산에 몽당면 필름이 가시고요. 다음 주에 광주로 우상한국원님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오늘 고정 댓글을 보시고 나 부산 강연 이번 주 갈 수 있는데 나 광주 강연 다음 주 갈 수 있는데 나는 서울 강연 이번 주 토요일 날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줄 노래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